활동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10년 넘게 대림동에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분들은 친구가 있었나? 그러니까 저희 단체에서는 잘 모르실 테지만 또 저희 단체들 했던 사건들은 그래도 뭐 동포분들도 그렇고 기억을 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영화 청년경찰이 있었을 때 청년경찰 영화에서 대림동 지역이나 중국 동포를 너무 폭력적으로 네. 차별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영화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요. 그 사건을 저희가 이제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그게 일시로 획득하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 소송 지원과 자문들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 지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담 건수는 뭐 2, 300건 정도. 그러니까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친구가 그때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네요.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까 좀 친구 얘기도 또 해왔는데 지금은 주요에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 볼 때 이번 또 재외동포증도 생기고 또 새로 생긴 정부의 그 이민 정책이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만들어지는 제도에 좀 차별적인 부분들이 좀 없고 가능하면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뭐 외국인들이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주민들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 좀 적응하고 또 그 에너지로 우리 사회가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는 김영환 교수님이 특별히 시킨 이건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그 돼지 간 볶음입니다. 돼지 간. 그 순대 먹을 때 우리도 많이 먹는 돼지간 있지 않습니까? 이 순대 먹을 때 먹는 돼지간이 소금에만 찍어서 잘 모르지만 이게 또 이 볶아가지고 굴소스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돼지 간 볶음. 이거 먹으면 약간 진짜 쫄깃쫄깃한 고기 맛이 나요. 마지막으로 덕수가 72년도에 생겼거든요. 넌 지금 22년, 오래됐구나. 너는 25, 조명은 네. 10년. 덕수의 특징은 뭐예요? 덕수의 특징. 뭐 친구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야, 빌드업. 왜냐면은 거기에서 시작된 거니까. 빌드업. 덕수가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한국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도 하고 이제 인권 변론도 많이 약간 하고 좀 그런 인권, 네, 시민단체 지원, 법률 지원 활동 많이 했죠. 처음에는 거기 대림역 지금 친구 있는 데가 원래 거기가 호프집이었죠. 지금도 있어요. 패밀리 2층이 패밀리 호프집이었고 네, 맞아. 2층에 있고 근데 그때가 2010년? 14년. 14년. 2014년도였어요. 그 옆에 지금 건설 빌딩 엄청 커졌는데 네. 그 2층에 조금 요만한 요거보다 조금 컸을까? 이거보다 좀 그쵸. 이거보다 조금 컸을 사무실이 하나 있다가 네. 한 2년 있다 이전을 한 거죠. 카페를 만들고. 카페로. 예. 아, 딴 데 있다가. 저 9번 출구 옆에. 대림역 9번 출구에 지금 그 하나은행 건물 있잖아요. 큰 건물 하나. 새롭게 지은 건물. 네. 거기가 옛날에 건설 빌딩이라고 네. 건설 빌딩 2층에 사무실 조그만하게 시작을 한 게 2010년. 2010년도에 거기서 한 11년 말 11년도에 2010년에 임대를 하고 네. 뭐 한 2012년부터 이제 네. 뭐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아무래도 하니까 이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일로 만나게 되고 네. 조금 이렇게 뭐도 나눠 먹고 또 편하게도 오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카페 같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건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덕수 법률사무소에서 덕수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아니고. 저랑 우리 조영관 변호사랑 이렇게 좀 몇 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래서 사단법인이잖아요. 네, 사단법인 네. 좀 뒤에 만들긴 했지만 네, 네. 비영리 단체로 그래서 별도로 만들고 별도로. 이제 덕수에서 많이 후원을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가리봉동까지 날씨가 더우신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어떤 모임을 계기로 해서 온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네. 원래 모임의 취지는 네. 이제 중국 동포 그리고 이제 대림동 지역, 가리봉동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었던 네. 사람들 몇 명이서 이제 조금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네. 교류도 네. 하고 또 협업을 할 게 있으면 같이 협업도 하고 네. 이런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네. 오늘 이제
특히 또 구독자 2만 명 인기 유튜버 이 김용필 동포세계에 이제 혹시 저희가 이제 대림동에서 그래도 한 10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저희 단체를 조금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모임은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윤영환 대표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시고 저는 이렇게 찍는지 몰랐어요. 약간 속아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뭐야 이게 갑자기 기습을 당하신 그런 기분인가요? 찍고 먹자로 알고 왔는데 먹으면서 찍는지 알았으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뭐 손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게 낫죠? 네. 아니 뭐 직접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윤영환이라고 하고요. 대림역 그 9번 출구 옆에 있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대림동에는 2011년, 12년부터 약 10년 이상 이곳에 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진 않고요. 이쪽에 저희 사무실이 있으니까 외국인 지원 활동을 그렇게 외국인들, 이주민들, 특히 동포들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공익 활동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윤영환 변호사님 한번 저희 신문사로 한번 간 적 있어요. 맞아요. 오셨어. 제가 인터뷰하러 갔었죠. 네. 근데 내가 그때 좀 홀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한참 됐죠. 오래전에 대학원 논문 쓴다고.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때 저기 공부하실 때였구나. 대학원 때. 어쨌든 오늘 이 가리봉동에서 이 조영관 변호사님 이주민 센터 이 친구이자 또 우리 경향신문에 또 칼럼니스트로 이 이주민 관련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귀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동을 주 무대로 해서 뭐 주축은 그래도 중국 동포고 그러면서도 또 저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전 지원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 이주민 센터 친구에 대해서 일단은 뭐 센터장님으로 활동하시니까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이주민센터 친구는 대림역 9번 출구에 있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있고요. 사단법인입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 중국 동포들을 좀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2011년도 정확하게는 11년도경부터 사무실을 준비했고 1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대림동에서 뿌리를 내려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는 변호사들이 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들에 대한 법률 지원, 대표적으로는 뭐 산재 사건이나 임금체불 사건부터 비자 출입국 문제까지 지원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생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립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좀 활동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10년 넘게 대림동에 있는 것 같은데 동포들은 친구가 있었나? 저희 단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테지만 또 저희 단체들이 했던 사건들은 그래도 뭐 동포분들도 그렇고 기억을 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영화 청년경찰이 있었을 때 청년경찰 영화에서 대림동 지역이나 중국 동포를 너무 폭력적으로 차별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영화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요. 그 사건을 저희가 이제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조기부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영화사가 공식 사과해라. 2017년도 후반기. 17년 후반기에 그랬었던 거고 사실 이제 고 소송이 있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코미디 프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중국 동포들을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뭐 황해에서 나오는 것처럼 차별적으로 그리고 있었던 게 약간 웃음의 코드였다면 이제 그 영화로부터는 본격적으로 약간 차별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집단으로 좀 묘사가 됐었던 부분이어서 그 소송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떤 중국 동포라든가 중국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심했을 텐데 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었던 청년의 그렇죠. 어쨌든 재소송이 그 사건으로 많이 네, 뭐 영화나 매스미디어가 한번 다시 중국 사회에 불을 나오기는 바라보는 그런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했던 것들도 있고요. 여기저기 연구도 많이 되고. 그렇죠. 네. 네. 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네.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인권위 진정도 진정. 네, 저희 네. 사무실 저희 단체에서 이진을 지금 사무국장님 했었고. 중심으로 해서 했었던 것들도 네. 있고 뭐 굵직굵직하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의 소송 지원과 자문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 지원들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담 건수는 뭐 2, 300건 정도. 그러니까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친구가 그때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네요.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찾아오시고. 그러면 조영환 변호사님은 센터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센터장. 우리 그러면 임영환 대표님. 변호사님 대표님으로서는 대표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뭐 네. 이렇게 후배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서 지원하고 네. 뭐 재정적으로나 또 대외적으로 또 할 일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꼭 해왔죠. 네. 대표님 그 청년경찰 소송도 사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주로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시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청년경찰 영화도 이제 본인이 이제 자녀분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너무 심각하더라 문제가 이걸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이나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칼럼을 쓰고 그 칼럼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할 때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좀 있었던 오늘 이렇게 식당에서 네, 네. 만나니까 드시면서 음식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좀 화면으로 비춰주시죠. 예, 빰빰빰빰.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먹방 코너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 5가지 요리를 시켜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향라대하 시켜봤고요. 요건 이제 소고기하고 딱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소고기하고 오이를 여름에 이렇게 냉채처럼 냉채. 이 맛이 냉채 족발하고 비슷합니다. 소고기 오이 무침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냉채로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아, 진짜 요리사 요거는 대림동이나 가리봉에 오시면 무조건 먹어봐야 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삼선. 그래서 땅에서 나는 3가지의 채소를 튀기고 볶아서 만든 요리인데 이게 약간 중국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중국집 가서 탕수육 시키는 것처럼 기본 메뉴로 시키는 메뉴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 가지를 이게 가지하고 감자하고 피망, 당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저 가지를 좋아하는지는 않아가지고 식감이 좀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게 튀겨가지고 볶아서 그런지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탕수육은 안 먹더라도 꼭 먹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기본이에요. 이거는 조영환 교수님이 특별히 시킨 이건 거죠.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그 돼지 간 볶음입니다. 돼지 간. 그 순대 먹을 때 우리도 많이 먹는 돼지 간 있지 않습니까? 이 순대 먹을 때 먹는 돼지 간이 소금에만 찍어서 잘 모르지만 이게 또 이 볶아가지고 굴소스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돼지 간 볶음. 이거 먹으면 약간 진짜 쫄깃쫄깃한 고기 맛이 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쿠시마가 대표적인 연면 대표적인 음식이자 또 후쿠시마에 방류되기 전에 이제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명태입니다. 명태 코다리와 같은 것인데 이게 약간 이제 매콤한 양념으로 약간 조리듯 튀겨낸 명태 요리 이렇게 5개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맛있겠죠? 특별히 제가 여기는 가리봉동에 있는 순이냉면, 연길 순이냉면에서 이 연길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맞아요. 냉면이에요. 여기 또 사장님도 오랫동안 또 제가 알고 계신 분이어서 음식도 잘하고. 대표님 연길 가셔가지고 순이냉면 그 순이냉면 연길의 본점 그러시구나. 연길은 언제 갔다 오셨어요? 3번 정도. 3번 정도. 갔었거든요. 네. 아까 좀 친구 얘기 쭉 해왔는데 지금은 조약에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친구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사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한동훈 법무장관 비롯해서 이번에 또 재외동포청도 생기고 또 새로 생긴 정부에서도 이민 정책이라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네.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에 어떤 차별적인 부분들이 좀 없고 또 가능하면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뭐 외국인들이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주민들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 좀 적응하고 또 그 에너지로 우리 사회가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 대표님도 같이 참여했었던 네. 국민통합위원회 이주 배경인 특위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저희가 좀 주로 했죠. 같이 했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단체 내부적으로는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대상이 이주 배경 청소년하고 청소년 아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인 이주민들의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여러 단체들도 있고 또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동포분들 비롯해서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우고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교육 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도 많이 되고 또 뭐 결국 그렇게 이탈되고 사회 내에서 차별받는 집단이 되면 그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성년이 돼서도.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동포를 포함해서 외국인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좀 차별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조그만하게 이주 배경인을 가진 청소년들이 와서 좀 놀 수 있는 이름이 투소푸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게 러시아 말로 투소포카? 투소푸카 러시아 말로 친구라는 뜻이 있는데 또래 집단 친구 이런 뜻인데 저희가 그 저기 영등포구 온드림 네. 센터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다가 저희가 이제 뭐 위탁을 받지는 못했고 그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하고 이 사업은 좀 같이 계속 해보자. 그때 이주 배경 청소년 그거 온드림 그때 했었죠. 네, 오늘 1년 했죠. 그리고 저희가 네. 어디지? 서남권 불러보니까 네. 또 지금 7년째. 1년째. 그래서 지금 그 센터가 그 어디죠? 그 공단 그 두소포카 위치가 물레동에 예전에 이제 이주민 방송이 사용했었던 공간이긴 한데 그 물레동 안에 2층의 공간에서 하고 있어서요. 그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랑스 그 소요 사태 보니까 이주민 당사자보다 그 이주민의 2세대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 따라서 건너오거나 그 나라에서 태어난 이주민 1세들이 제대로 안 하면은 그게 더 이 상실감이 큰가 봐요.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프랑스가 주요하게 10대들이 다 시주동하고 경찰하고 근데 우리분의 그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프랑스하고 좀 상황이 뭐 다른 면은 있긴 있지만은 애들이 그게 부모들이 이렇게 차별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다 본인 당사자들도 좀 차별을 받게 하고 그 같은 또래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으니까 거기에 다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요즘 SNS 시대니까 맞아요. 뭐 순식간에 뭐 프랑스 뭐 50개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 소요가 이렇게 일어나고 프랑스는 엄청 세더라고요. 막 다 불태워버리고 전통이 있어. 그래도 거기가 뭐 이민 정책을 잘 펼쳤던 나라다. 뭐 보여지기에는 프랑스하면 상당히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이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정착하고 그 주류 사회 내에 조금씩 편입되어 가야 되는데 프랑스는 그 계층 간에 분리가 되어 있고 영화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계속 마약이나 이런 데 쩔어 있고 폭력에 노출돼 있고. 이주민 센터 친구는 그간 주로 변호사님들 법률 전문인들에 가서 정책 연구하시고 이주민 정책 관련해서 그 시행되고 있는 게 좀 부주의하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주로 근거를 재판도 그냥 임금 못 받거나 뭐 이제 가사 이혼 같은 거. 가사 이혼도 애들 그런 것도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주민센터 친구로 직접 그걸 하시면 돼요.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나 다운로드해서 이주민센터 친구를 검색하시면 저희 단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단체 홈페이지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신청을 하셔서 예약을 하고 오시면 되고 혹시 한국말이 좀 서투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미리 말하면. 미리 말씀하시면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 이제 자막이 나가야겠네요. 여기 저희 지금은 서울 외국인 주민센터인데 네. 그 서남권 글로벌 센터 이제 현재래? 현지로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그쪽에 보내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저희가 위탁받은 그래서 저희 한 산하 거니까. 기관이니까 그렇죠. 아주 편하게 네. 아주 다양한 생활 지원 사업들 그쪽에 주로.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또 이렇게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줘서 미리 그 알려주면은 예방 차원도 될 수 있고 맞아요. 또 그런 거에 처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은 더 좋은지. 맞아요. 최근에 그 중국 동포들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한 문제라든가 네. 도박 관련된 문제, 그 사설 도박 사이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피해받거나 혹은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중독되거나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했더니 뭐 보이스피싱 사기라 연루되는 경우들, 그다음에 뭐 다단계 그런 것들도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것들 저희가 뭐 직접 지원한 경우들도 있었고 뭐 사례 관련해서 알게 돼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이런 거 조심하시라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국 동포 유튜버 보시는 것 중에 이 김용필의 동포세이가 가장 구독자 수가 높고 또 가장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유튜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막 카더라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한데 워낙 이제 대표님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확인된 정보로만 해주시기 저는 때문에 불리기를 그냥 못해. 그래가지고 그런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다 된다 막 과장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고 딱 그 그렇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구독자 수가 2만 명이나 되는데 하여튼 저희 좀 종종 불러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중국 동포 대상으로서 피해가 되어 있는 사례들이라든가 좀 알아두면 좋은 법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전할 수 있고 아무래도 거기 뭐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그러시죠. 한번 좀 이렇게 네. 뭐 식당에서 하니까 우리만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서 죄송스럽고 다음부터는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하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구로 지역의 중학교들 이 애들을 상대로 이주 인권 교육을 저희 이제 교육팀이 있어요. 변호사들 한 18명이 쭉 나가가지고 그래서 영림중, 하늘중 또 어디가 몇 군데 이렇게 나와서 4, 5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있고 또 우리 이제 이진혜 변호사 출산휴가 갔는데 사무국장 그 출생 등록 요즘 나오잖아요. 그런 그걸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계속 만삭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항상 어려웠던 게 이 법률 문제가 항상 어렵거든. 이거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변호사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친구의 진정한 친구 어떻게 정말 법률적으로 좀 궁금하거나 하면은 좀 우리 이주민센터 친구와 함께 찾아오십시오. 콜라보를 하는 거죠. 또 초역세권에 있거든요. 임대료가 좀 높아서 그렇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대림역 바로. 어쨌든 우리 동포분들한테도 반가운 소식을 받고 항상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우리 든든한 이 대법률 또 전문가님들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소식도 이렇게 오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또 다음에는 진짜 친구 거기 가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